안녕하세요. 오늘 내부자들 내부 책방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저자이신 전홍진 교수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1부 마무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연을 공지를 했었죠. 네. 예민한 분들의 사연을 받습니다. 저희가 다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많이들 사연을 보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얘기가 또 공감이 되고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사연을 좀 뽑아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 듣고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스스로 여러모로 좀 과민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오던 차에 사연을 받으시길래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비언어적 사인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부정적인 사인일 때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쏟게 되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미 아주 많이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뭔가 그런 부정적인 기색이 감지될 때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와의 대화에 조금이라도 흥미가 없어 보인다거나 날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거나 어떤 때는 제 느낌이 맞고 어떨 때는 과민한 거겠죠. 그 사람이 다른 이유로 그렇게 행동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자꾸 그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민망하거나 자괴감까지 들 때가 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좋아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런 일들이 제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티를 내지 않으려 하지만 아마 상대방도 그런 불편한 기색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게 어렵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연애 상대는 그냥 알게 된 지인이든 새로 사귄 친구든 정말 대놓고 나를 좋아해주거나 이미 친한 사람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하게 돼요. 그래서 가까워지기도 어렵고 저는 이 소수의 친한 사람들과 농담을 하고 놀 때는 꽤 유쾌하고 재밌게 농담도 잘하는 편인데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못해요.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너무 어색해서 차라리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예전에 남자친구를 만날 때 사귀기 전에 친해지는 과정에서도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읽힐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신이 팔려 있다거나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그 사람의 평소 말투나 표정, 연락 빈도 등등 앞뒤 상황과 비교해보면 훤히 보이는데 그런 걸 알아채는 게 너무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자잘한 말실수나 애교로 지나갈 거짓말 같은 것까지 다 머릿속에서 따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기분이 나빠지고요. 때론 확인해보고픈 마음에 그게 제 오해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건지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제가 오해하는 거라고 발뺌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오해해서 기분이 나쁜 건지 아니면 저한테 생각이 읽혔다는 거에 기분이 나빴는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며 저에게 망상이라고까지 쏘아붙인 적도 있어요. 제가 과한 생각을 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제 판단을 믿지만 때론 제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경우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고 따지고 드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도 내봤고요. 꽤 오래전에는 제가 듣던 다른 팟캐스트에서 진행자분들의 목소리 톤 바뀐 게 느껴졌는데 제 느낌에는 두 분 사이에 뭔가 갈등이 생긴 것 같았어요. 재밌게 듣던 팟캐였는데 두 분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니까 또 너무 듣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두 분이 혹시 싸우셨는지 목소리가 달라져서 마음이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후에 방송에서 한 분이 약간 화를 내셨어요. 제 메시지에 대한 답이라고 특정하진 않으셨지만 듣는 분들 중에 넘겨진 분들이 계시다. 들리는 거랑은 다른 거다. 그런 식으로 답을 방송 통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분들 기분을 상하게 한 걸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특히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말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건 잘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여서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게 왜 이렇게 뾰족하게 자랐을까 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둥글둥글 지내고 싶은데 그런 척 해봤자 가면인 것도 다 티가 날 것 같고 마음껏 뾰족뾰족하게 살자니 더 외로워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소중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연자분께서
이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세세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신경을 좀 쓰시게 된다. 그리고 특히 부정적인 사인들을 자주 알아채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참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일단 초반에 비언어적인 부분에 예민하시다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뒷부분 보면 언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팟캐스트 진행자분들 목소리 톤 바뀌신 걸 알아차리신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언어적인 부분, 비언어적인 부분 모두 네,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도 하고 저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네. 예, 저도 정말 재밌게 요 사연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떤 일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저희는 그렇게 됐는데 아마 네네. 그 인포메이션이 아마 잘 없는 것 아,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제가 예민한 분들을 보다 보면은 비슷한 점도 있고 조금 다른 점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다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투거나 이런 때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근데 네. 보통 예민하다고 꼭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뭔가 갈등이 있는 상황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사람들하고 만약에 헤어지거나 뭐 싸운다든지 이런 상황이 미리 예방하려고 네. 자기가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떠냐면은 뭐 정확하게 지금 사연을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떤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랬는지 그런 걸 아마 조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보통 어떤 예를 들어 큰 뭔가 그렇죠. 이별이라든지 네. 상실 이후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하고 갑자기 뭐 돌아가셨다든지 뭐 그런 일이 이벤트가 큰 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면은 그 이벤트가 이 사람한테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낯가림이나 이런데 좀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제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힘들지만은 저는 또 사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연자분께서 굉장히 또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고 잘 파악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런 성향이 있더라도 이런 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거다라는 걸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알더라도 이렇게 좀 잘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것도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참 표현을 잘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도 아까 이제 제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됐다라고 했는데 저희 방송 들어주신 분들이면 아시겠죠? 네, 제가 단톡방에서 이야기한 거에 답이 없을 때 재미가 없다? 네, 나 빼고 방 따로 만들었나? 라는 생각에 좀 힘들어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저희 유튜브 하면서 이 스케줄을 정하는데 제가 좀 안 되는 일정으로 잡혔어요. 네.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소외되는구나. 네. 내가 잘 못해서 유튜브엔 필요가 없구나. 네, 이런 생각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화를 내셨죠? 화까지는 네, 다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일들도 겹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좀 예민해졌는데 네. 그래서 이 사연을 보면서 저를 한번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연자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자분께서는 특히 좀 부정적인 사인을 잘 알아차린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었죠. 그리고 또 뭔가 그런 상황들을 본인에게 좀 부정적인 쪽으로 추측하시는 면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성향들은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네,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첫 부분을 보면 트라우마와 이제 예민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뭐 양육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혹은 뭐 학창 시절 따돌림, 아까 말씀하신 뭐 이별이나 뭐 그런 시련과 같은 경험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자랐을까라면서 안타까워하신 어머님의 반응 그리고 또 따로 이전 기억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해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은 뚜렷한 트라우마 자체는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책에 또 보면은 뱀이나 쥐 이런 거는 어떤 그 트라우마가 없어도 아이들이 무서워하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람은 결국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를 했죠. 그리고 위험에서 회피하는 방법을 DNA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인 만큼 사회생활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의 후손인데 이런 부정적인 신호들을 잘 캐치한 사람이 잘 살아남았을 거고요. 네, 이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사실 좀 타고나기로 그런 기질을 타고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네. 우리가 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뱀이나 쥐 이런 모양을 보고도 무서워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뱀이나 쥐가 나와도 얼굴이나 머리를 동그랗게 하면 안 무서워하거든요. 뾰족뾰족하게 하면 무서워하는데 되게 뾰족한 동물이 독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의 뭐 진화적으로 있는 건데 이제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모르는데 경험한 것도 많아요. 그 부모님만 알고 이런 것도 많아요.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어릴 때 뭔가 이렇게 다치거나 이렇게 크게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네. 본인은 모르는데 부모님은 아시는데 무서워하는. 근데 그게 그게 아니고 약간 연관된 것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예 알고 있는 거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어떤 좀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머니가 좀 안타까워하는 걸 보면은 어머니가 뭔가 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오히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실 수도 네. 있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환자들이나 이런 예민한 분들을 볼 때 부모님을 꼭 처음 보거든요. 꼭 만나요. 부모님. 성인 환자 분들. 성인도요. 어. 그러면 부모님이 네. 생각하는 게 이게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요. 뭔가 좀 짚히는 부분이 예, 짚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게 네. 이제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상당히 좋은 인포메이션이 나요. 이 정보를 해결해 나가요. 예. 그러실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하여튼 이 사연 내용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네, 좀 이게 경험하지 않지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건지 네, 경험했지만 기억을 못하는 건지 경험했고 또 기억하는 것인지 어떠한 게 좀 영향을 줬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좀 이분이 어떤 분이실 것 같은지 뭐 진단이나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이분은 보면은 친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친한 사람들과 농담하고 놀 땐 뭐 재미있게 농담도 하고 근데 낯선 사람들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기 친한 친구도 처음엔 낯선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낯선 사람하고 만나는 능력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있긴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하면 되는데 낯선 사람한테 보니까 지나치게 그 긴장을 하고 그 좀 뭐랄까 눈치를 본다 할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한두 명하고만 성공을 잘하면은 그 다음에 긴장이 많이 줄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걸 어떻게 뚫고 갈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명 낯선 사람 어떻게 공통의 관심사가 필요해요.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만났는데 친해지려면 뭐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좋아한다. 반려동물을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말이 통한다고요. 그러면서 친해지면서 쫙 이렇게 관계가 관계가 깊어질 수 있죠. 형성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히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는 사람이 친해지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나랑 뭐 관련이 있고 좋아하는 게 뭐 있는지 그걸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에 이 사람하고 내가 뭐가 공통점이 있는지.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물론 전혀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다 어떻게 친하게 지내요. 근데 그 중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격적으로 물론 예민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노력을 일단 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고 나면 재밌게 돼요.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이제 처음에는 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준다는 게 뭐냐면은 그런데 좀 데리고 가고 딴 사람들이 주변에서 주위에서 좀 이렇게 친구도 좀 네네. 얘가 좀 소심하니까 그런데 데리고 나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해요. 요 정도 펑션이면은 내가 볼 때는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성공의 경험이 결국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몇 번 쌓이고 나면은 그걸 바탕으로 또 그렇죠. 예, 더 자신 있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네. 맞습니다. 저는 뭐 애착이라는 관점으로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분이 보면은 이제 연애 상대든 지인이든 새로 사귄 친구든 이제 친한 사람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애착 유형 중에 몰입형 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몰입형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반면에 타인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내거나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의 반응에 신경을 쓰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애착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도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람들하고 어쨌든 소통을 계속해서 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경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믿음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용기를 내보는 게 필요하고 주변에서 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가이드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이제 오동훈 선생님이 어쨌든 애착 유형으로 설명을 좀 해줬고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저는 그 부분이 좀 핵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분은 이제 아주 친한 사람들 아니면 네, 나를 뭔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고 좋아한다는 확신 없이는 이 사람들이랑 관계하는 걸 좀 피하시죠. 네. 그리고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거나 거절되는 것에 대해 좀 거기에 굉장히 몰두해 있으시고 네. 결국에 좀 약간 본인이 네, 부족하다. 네,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약간 좀 회피성 성격이 의심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 네, 좀 자존감이 좀 부족하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연을 적어주시는 데 있어서도 네,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처음과 끝에 굉장히 저희를 신경 써주시는 저희한테 힘이 되는 메시지를 굉장히 좀 길게 써주셨어요. 아하, 네. 네. 그리고 다른 팟캐스트 진행자분들도 기분을 상하게 한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네, 이렇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결국 남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 마음, 네, 그 믿음이 좀 부족하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연자분께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저는 이제 누차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좋은 관계에 있어서의 성공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연자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뭐 사람이 답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네. 결국 사람이 답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봤을 때 저는 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에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예민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에 항상 민감한데 정작 자신의 인상을 결정하는 표정이나 말투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은 드물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좋은 표정과 말투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많이 동의가 됐습니다. 자신만의 어떤 자신 있는 표정하고 말투를 미리 연습해 보는 것도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가지실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 방금 포인트 찝어주신 게 이제 책에 나오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자기는 잘 신경을 안 써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조금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 표정이나 이 말투는 사실은 다른 사람 거는 살피지만 자신은 살피지는 않는데 이 말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분도 보면 항상 걱정이 많고 예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하도 돌려 말해가지고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면 듣는 사람이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하다가 이 고개를 살짝 돌리면 이건 날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 드린 건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뭐 애인이면 관심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표정이 안 좋은 거는 내가 여기 책에도 나왔지만 어제 뭐 좀 술 먹어서 숙취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면 어제 뭐 부인하고 싸워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서 표정이 안 좋은데 그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리고 말투를 자꾸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말도 좀 돌려서 얘기하고 말투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오해를 불러요. 그래서 얘기도 이게 핵심을 얘기하세요. 핵심을 네, 핵심을 얘기하고 확인하세요. 그럼 이게 맞냐? 그럼 아니다. 그럼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지. 뭐 뒤에 뭐 맞는데 뒤에서 무슨 생각을 이게 아니에요. 팩트를 자꾸 생각을 하시고 혼자 추측하지 말고 자꾸 추측을 하고 네. 그래서 특히 표정을 가지고 추측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표정이나 말투에서 에너지를 덜 뺏길까. 그래서 차라리 카톡 하듯이 대화를 하라고. 문자를 하는 건 편한데 전화하는 건 더 힘들고 대면하는 건 더 힘들거든요. 문자를 하는 게 왜 편할까? 결국은 거기 신경 안 쓰니까 그렇거든요. 표정이나 말투.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텍스트만 들으라고 팩트만 들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언급하고 싶은데요. 예. 목소리가 달라졌다라는 그 포인트 있잖아요. 아마 목소리가 달라졌던 건 사실일 거예요. 아마 요 부분이 또 그런 거 잘 캐치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근데 그 이유를 해석을 하실 때, 추측을 하실 때 이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라고 해석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감기가 걸려서일 수도 있고. 그날따라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을 맞아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싸운 게 아니라 한 분이 다른 분이랑 싸우고 와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 마음에 걸리면 근데 저는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추측한 걸 결과로 이제 물어보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본 것 같다 했을 때 다른 여자 본 거야? 혹은 뭐 저 여자 예뻐서 봤어? 가 아니라 어디 봤어? 라든지 네, 약간 중립적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너 이래서 그런 거야? 내가 오해한 거야? 라고 정해놓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그냥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도만 언급하시거나 그냥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냥 중립적으로 뉴트럴하게 네,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연 내용 중에 저는 아무래도 제 판단을 믿지만 이라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요.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하신 걸 네, 굉장히 그쪽으로 믿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네, 항상 이제 판단 안 하시는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자존감 얘기도 하시고 이제 성공 경험도 이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분은 그 소셜 스킬 그러니까 사회적 기술은 예 괜찮은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계속 친구 만나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하셨잖아요. 이미 성공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괜찮은 분이시라는 증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더 인정하시고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좀 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추측은 추측일 뿐 팩트와는 다르다라는 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가 섣불리 판단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들이 또 예민함으로 고민하시는 사연자분 그리고 또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의 저자 전홍진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교수님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네, 오늘 너무 만나 뵈서 반가웠고 또 이 책이 매개가 되긴 했지만은 네.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더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첫 출연답지 않게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네, 아주 방송이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내부 책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